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를 새로 뽑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전공의 수련병원 11곳은 지난 22일부터 약 300명 규모의 전공의 모집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뽑기로 했는데요. 규모는 전체 전공의 541명 중 임용 포기 처리한 인턴 138명의 결혼분과 각 병원과별 충원 인원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한편 각 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현재까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인천에 내린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전도돼 주택을 덮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와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23일 오전 7시 기준 자연재해 관련 피해 신고 58건이 119에 접수됐는데요. 전날 오전 10시 14분쯤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하수구가 역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뒤이어 미추홀과 남동구 일대에서는 빗물에 도로가 침수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중구 을왕동에서는 나무가 전도되면서 주택 지붕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전날인 22일 0시부터 23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부평구 96.5mm, 남동구 94mm, 계양구 65.5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비로 침수가 우려되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남동구 비류대로 726번 길 일대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며 도심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도 있었습니다. 23일 새벽 0시 30분쯤 부천 소사구 괴안동 일대 도로변 건물 3층 외벽에서 대형 간판이 비바람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 시간대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일대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도에 떨어져 있던 간판을 분해해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가품 K브랜드와 해외 유명 상표 5만 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세관은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해상특송 집중 단속을 진행해 K브랜드와 해외 유명 상표 등 가품 4,497건, 49,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키링 등 자파류가 11,375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문구와 완구류 11,221점, 텀블러와 식기류 4,319점, 향수 디퓨저 3,060점 순입니다. 적발 물품 중에는 루이비통과 샤넬, 디올 등 해외 유명 상표 가품 1,890점을 비롯해 K브랜드 짝퉁 1,497점, K-팝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등 K-팝 굿즈 539점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편 인천세관은 최근 이커머스를 이용한 가품의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 비율은 타오바오가 76%로 가장 높았고, 알리익스프레스 11%, 1688.com 10%, 테무 0.4%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평구가 중단했던 굴포 특화가로 조성 공사를 재개합니다. 굴포 특화가로 조성 사업은 부평 11번가 사업의 단위 사업 중 하나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과 인근 상권을 연결하는 구간 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굴포천 복원 구간의 부평 서초등학교 측에 폭 8m에서 10m, 총 길이 500m 규모의 특화가로가 조성되며 주차면 27면도 함께 들어섭니다. 구는 지난해 6월 해당 사업에 착공했으나 선행 사업인 부평 문화로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의 가공선로 매립 철거 작업으로 인해 11월부터 중단했습니다. 구는 선로 매립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굴포 특화가로 조성 공사를 이달 22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사업은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도권 상승세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자
지난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월 3주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8% 상승했고 수도권도 전주보다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거나 보합세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값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지역 매매가 상승이 수도권 상승세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정비구역 지정이 늘고 있고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유도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당초 12만 호였던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1만 호 이상 늘리고 이 중 5만 4천 호를 금년 하반기 중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계획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공급 대책이 지금의 수도권 매수 심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는 차원과 실제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 입지, 그리고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빨라야 4년입니다. 저 공기가 30개월이고요. 이래저래 해서 어떻게 된다 해도 4,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를 것이라는 걱정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하락 요인을 못 찾겠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겠느냐. 요인을 본다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설마 집값이 더 떨어지겠느냐. 거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한 개씩 따져보게 되면 사실 하락 요인은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1%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 상반기 20, 30대의 아파트 구매와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수도권까지 더 확산될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만들어 견인 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불편은 여전한데요. 특히 페달을 밟는 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조례가 있어도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입니다. 인도 곳곳에 공유형 자전거가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은 물론 횡단보도 가장자리에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쓰러진 채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동해선 일광역 앞의 상황도 마찬가지. 인도를 점령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수십 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막 한 10대 쌓여 있어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인도에 대놓고 사람들 다니면서 애들 위험하고 뛰다니다가 이 진짜 문제예요, 문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업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민의식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 더욱이 전동 킥보드와 달리 페달을 밟는 형태의 공유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자전거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조례를 통한 견인조차 불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페달용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견인이라든지 법적 근거로 해가 과태료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이 견인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과
지자체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각종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촘촘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요즘처럼 언제 어디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 장마철에는 집을 나설 때 우산을 꼭 챙기게 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꼭 한 번씩 우산이 망가지거나 고장나기 일쑤입니다. 망가져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우산 수리센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우산에 대한 추억이 또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며느리신데 시아버지가 결혼 초창기 때 선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꼭 고치고 싶다고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또 버려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이러는데요. 잠깐만 시간 내면은 고쳐서 새 것처럼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 원에 1세에서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 8세에서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1,980만 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현재 5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돼 7월 19일 현재 11,795명이 신청했고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 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수당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장단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강력한 협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 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로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